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캔버스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속사정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셧다운의 정치학, 민주당의 계산, 그리고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셧다운이라는 건 미국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일부 기능이 멈추는 상황을 말합니다. 행정기관 업무가 중단되고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소도 예산이 끊기면 문을 닫아야 하고 비필수 공무원 수백만 명은 강제로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나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2013년 오바마 케어 갈등으로 16일간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때 워싱턴 DC 관광객들은 백악관 앞까지만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을 요구하면서 무려 35일 동안 셧다운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이죠. 즉 셧다운은 단순히 행정적 문제를 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국제 금융시장까지 흔드는 정치적 대형 이벤트라는 겁니다. 미국은 매년 9월 30일까지 새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정규 예산안이 무산되면 보통 임시 예산안으로 시간을 법니다. 정규 예산은 나중에 논의하자. 당장 정부가 멈추는 건 막자. 이게 임시 예산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 임시 예산안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을 거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에 반드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말에 보조금이 끝나면 서민 의료비 부담이 폭증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정부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라가 멈추게 생겼는데 지금 꼭 이걸 밀어붙여야 하나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원칙 고수는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셧다운을 불러온 고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협상력 유지 전략입니다. 만약 임시 예산안을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앞으로의 본 예산 협상에서 민주당은 주도권을 잃습니다. 정치적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 요구가 빠진 예산안에는 절대 동의 못한다라는 강경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 피해보다 협상력을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화당 우선순위 조항 반대입니다. 공화당이 임시 예산안에 넣은 내용에는 지출 삭감, 규제 완화, 국경 안보 강화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복지, 환경, 교육 같은 분야는 지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결국 예산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가치와 이념의 충돌이라는 걸 다시 보여준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 책임 프레임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어차피 셧다운 책임은 공화당에 돌아갈 거다. 실제로 2013년, 2018년 셧다운 때도 여론은 대부분 공화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셧다운을 막기보다는 누구의 책임이냐 싸움에서 이기는 걸 더 중요시한 겁니다. 문제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당 싸움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치 게임 때문에 우리 월급이 밀리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건 어느 쪽을 지지하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경 지지층 압박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부 압박이라는 거죠.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과 지지층은 이렇게 말했죠. 공화당 안을 받아들이면 굴복이다. 지도부도 지지층 역풍을 피하려면 강경 대응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원칙을 지키려 했지만 외부에선 고집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셧다운의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셧다운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수백만 명의 공무원이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해고 통보를 받게 되고 소비가 줄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죠. 둘째로는 행정, 식품, 보건, 안전, 교통, 항공, 세금, 국방 등등 사회 서비스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시장은 불안에 흔들립니다. 과거 셧다운 때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단기 변동성이 급등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국채 금리가 불안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을 불안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흥미로운 건 코인 시장입니다. 달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셧다운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오바마 시절 오바마 케어 예산 갈등으로 16일 셧다운, 2018년에서 2019년 트럼프 시절 국경 장벽 예산 갈등으로 35일 셧다운. 이런 식으로 매번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복지정책 vs 지출 절감이라는 구도의 재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코인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셧다운 이후 1, 2주까지는 공포 매도 직후에 따른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 불신, 규제 지연 기대감이 단기 호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시적 튀기기, 즉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항선 돌파 여부가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연말까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위험 자산이 다시 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동시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도 키웁니다. 만약 그 기대가 현실이 된다면 코인 시장은 추가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TF 승인 이슈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규제 지연은 단기 호재지만 승인 자체가 늦어지면 기대가 꺾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셧다운의 파장으로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면 위험 자산 선호가 돌아오고 코인 시장은 대세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 등의 공백으로 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셧다운이 정치 불신으로 번지면 달러 선호가 되살아나면서 코인은 다시 압박을 받게 되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를 선호하게 되겠죠. 지금 미국 정부의 행보가 과연 미래를 위한 전략적 퍼포먼스인지 아니면 내부 압박 속에서 드러난 트럼프 정부의 위기인지는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셧다운 그리고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까지 거부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태를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